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일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자, 오늘은 그 DI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DI 박스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평형과 불평형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뭐 말들이 많은데 일단 확실하게 우리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왜 DI 박스가 필요한지를 이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이제 이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DI 박스가 뭔지를 일단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평형과 불평형을 좀 확실하게 구분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평형이 신호인지 뭐가 불평형이 신호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경우에 평형 신호를 써야 되는지, 불평형 신호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부분이 unbalanced, 이게 불평형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SED라고 돼 있잖아요. CED, unbalanced에 D가 있다고. 여기도 balance에 D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평형이 된, 불평형이 된,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우리가 불평형 연결, 뭐 평형 연결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불평형 되어 있는, 평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 공기 중에는 그 우리 RF라고 이야기하는 Radio Frequency,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라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전압 전위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떠당긴다고. 그러니까 그 전위차를 왜 가지고 있냐면, 전위차라는 것은 땅이라는 기준점과의 전압의 차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주파수에 의해서, 뭐 그게 라디오 주파수, 그 FM이나 AM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이렇게 떠당기는 그런 모든 주파수들 가운데 이제 이 우리가 어떤 기기는 그 뭐 앰프건 믹서건 뭔간에 우리 공기 중에서 떠당기는 똑같은 것들이 다 그 인입이 될 수가 있는데, 입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품들 가운데로. 근데 이게 어떤 기기들은 우리가 앰프, 믹서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서 그라운드와 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모든 잡음들을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는 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이 0볼트 쪽, 그라운드 쪽으로 흘러서 나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안 들리게 되는데, 이 A라는 기계에서 일단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호만 있잖아요. 신호. 그 오디오 신호와 이제 그라운드, 접지. 그래서 그 신호만 나온 상황에서는 이제 신호가 오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 들어오는 잡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게 신호에 포함돼서 다음 기기로 연결이 된다고. 그것이 이제 여기 기기에서 나온 요 신호에 들어오는 잡음들이 포함이 돼서 그게 다음 기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꼭 와이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기기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각각의 기기 내부에는 우리가 그라운드 쉴드라는 거, 그 샷이라고도 얘기하는 케이스의 그런 그라운드와 전원 그라운드, 그런 걸 통해서들 이제 잡음이 나갈 구멍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케이블은 그 구멍이 시그널과 같이 간다는 거지, 이렇게 신호 가운데로.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에 노이즈가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포함된 것이 다음 기기로 넘어간다는 얘기.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것이 불평형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신호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포함돼서 처리가, 이게 신호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불평형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형에서는 우리가 여기 똑같은 소스에서 나오는 신호를 역상을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잖아요. 그것은 역상이라는 얘기예요. 위상을 반대로 해놓은 거. 그래서 그게 넘어가서 이제 쭉 와서 뒷단에 있는 믹서에서 그거를 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온 신호와 요 이제 마이너스 역상 쪽으로 받아들인 것들의 신호를 더해서 여기 이제 이 수학이 있어요. 여기 산수가. 그래서 시그널 A 플러스 노이즈. 그러니까 여기 시그널에다 노이즈를 더해진 거. 요 노이즈는 같아요. 두 군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널 A에다가 노이즈가 들어간 요런 모양과 시그널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역상으로 된 거에다가 노이즈가 들어간 거. 노이즈는 똑같으니까 시그널에 노이즈가 껴있다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요거를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역상으로 처리를 하니까. 요게. 그러니까 역상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A 플러스 노이즈. 그러니까 A에 노이즈가 더해진 것에다가 요게 역상이니까 역상으로 요 앞에 역상이었던 거에 노이즈가 더해진 것을 역상으로 더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은 노이즈와 노이즈는 캔슬 되는 거고 요 플러스 쪽이었던 노이즈가 플러스 값의 노이즈가 여기 플러스 값의 노이즈 똑같은 것이 요 괄호를 바깥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요 마이너스 A 있던 것이 똑같이 또 가로를 바깥으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는 더 커지는데 잡음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 평형 회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요거 이제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평형과 평형의 차이예요. 근데 사실상 이걸 통해서 무슨 불평형은 노이즈가 많고 평형은 노이즈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노이즈는 노이즈가 빠져나갈 길이 있다 없다의 차이니까 이거는요. 오케이? 마스터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아예 불평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다 언밸런스드야, 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우리 이제 평형에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는 것 같이 세 가닥으로 된 XLR로 그래서 세 가닥으로 그라운드와 핫, 콜드로 다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불평형으로 그러니까 시그널 하나만 이렇게 연결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글에서 우리 찾아보시면은 그 핀 원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핀 원 프로블럼.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시그널을 그래서 아예 핫만 내보내라는, 핫만 연결을 해라. 그게 제일 소리의 퀄리티나 안전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핀 원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다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DI 박스, 뭐 불평형, 평형 이런 거에 이제 집대성을 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형, 불평형에서 평형이 좋은 거고 불평형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불평형으로 연결을 해놨는데도 노이즈가 안 나냐면은 그거는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때 기기들을 다 연결을 할 때 그 불평형으로 연결해서 뭔가 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와 쉴드라는 것들 접지와 그 쉴드 그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불평형으로 연결을 한다고 해서 그 유입되는 노이즈들이 시그널로 포함이 안 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는 뭐 마스터링 스튜디오만 그러냐. 그런데 실제 우리 이제 그냥 기타 앰프에다가 기타를 내가 꼽았을 경우에 노이즈가 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이즈 안 나요. 그냥 그걸 뭐 케이블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들 대부분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케이블이 물론 케이블이 길면은 짧은 것보다 이 공기 중 이 노출되는 것의 길이가 뭐 그 면적이 달라서 잡음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접지와 그라운드 때문에 접지와 어떻게 이제 그 노이즈라는 것이 나갈 길을 안 만들어 놓고 그래서 노이즈가 그냥 신호에 포함돼서 다음 단계에 증폭이 되고 처리가 되면은 노이즈가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불평형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컨넥션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그거는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왜 DI 박스라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DI 박스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보시는 것이 스윗워러라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온라인 유통회사 가운데 하나예요. 뭐 악기도 많이 팔고 이제 주류가 악기고 악기에 이제 음향기기 뭐
등등 우리 미디어에서 필요한 기기들을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요 좋은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직접 보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DI 박스가 뭔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한 평형과 불평형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봅시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역사가 있고, 그래서 뭐 모타운과 유나이티드 사운드 시스템에서 60년대에 이제 이 DI 박스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임피던스라는 얘기거든요. 임피던스.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 시그널인 그 악기들의 출력을 로우 임피던스인 기기에서 이제 로우 임피던스 신호인 평형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 DI 박스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아는 분들은 DI 박스의 기능을 뭐냐 그러면 1번으로 임피던스 변환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임피던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임피던스 변환 그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로 안 나와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말하면 70년대 이전의 기기들은 우리가 그 600옴이라고 하는 600옴이라는 임피던스를 기준점으로 쓰게끔 설계가 돼 있었어요. 600옴의 출발은 옛날 100년 전에 그 전화처럼 그 신호를 보낼 때 그냥 시그널만 내보냈더니 이게 중간에 그냥 증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예 부하를 그 로드를 이 두 군데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에다 이제 부하에 실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600옴이라는 그 장치들의 임피던스 가운데 신호가 조금 더 멀리 전달이 되기 위해서 썼던 그 부하인데 임피던스라는 거. 그래서 임피던스를 다 가지게끔 저항치를 두 군데가 가져서 신호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끔. 근데 이제 그게 70년대 이후로 오면서 이 기기들이 발달이 되면서 그 부하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크건 작건 간에 받아들이는 이 앰프에서 그 증폭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다고. 이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이 우리가 말하는 DBM으로 썼던 기기들에서 DBU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예요. DBU가 되면서 600옴이라는 부하의 부담감을 이제 안 줘도 됐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600옴에 대한 것을 머리에서 지워도 그냥 기기 연결하면 그 믹서에서 자동적으로 아니면 알아서 그 신호를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쓰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임피던스 매칭을 반드시 뭐 입력단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없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크면은 줄이면 되고, 레벨이 작으면 키우면 되고, 우리 이제 초보자들이나 뭐 음향 엔지니어들은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하이 임피던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그 불평형에서 신호를 조금 더 큰 신호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잡음이라는 게 잡음보다도 일단 어쨌건 신호가 크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임피던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요 DI 박스라는 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출력을 원래는 여기다 이제 꽂고 기타가 직접 기타 앰프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크를 써서 이제 마이크 입력으로 믹서에서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이제 라인 입력으로 그냥 직접 꼽거나. 근데 직접 꼽았더니 지금 이야기하는 요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직접 꼽았을 경우에 이 믹서에서 기본적으로 평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설계와 불평형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설계의 기기가 연결할 때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콜드 그것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게 실제 그 중간에 두 개가 뭔가 변화를 해줘야 하는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DI 박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DI 박스에는 입력 쪽에서는 불평형, 출력에서는 평형.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괜찮고 싼 저렴한 DI 박스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입력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요 TS 55잭
쿼터잭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해요. 쿼터잭이라고 4분의 1인치 쿼터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평형을 받아서 이 기기가 평형으로 변환을 해서 XLR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출력으로 여기, 그래서 평형 출력으로 해서 나가게끔. 그러니까 기타 케이블을 여기다 꽂고 여기 입력에다 꽂고 이제 XLR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서 이게 이제 믹서에 꼽히게끔. 그럼 믹서에는 그거를 이제 마이크 입력이니까 마이크 입력 레벨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게 너무 크면은 믹서 프리에 있는 패드를 눌러서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시게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평형이던 신호를 평형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이제 패시브, 액티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패시브 방식이에요. 패시브는 그냥 여기 안에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트랜스포머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뭐 저항 몇 개, 스위치 몇 개예요. 이게 요 트랜스포머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트랜스포머는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 여기와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요 그림처럼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코일이 여기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코일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류가. 그래서 전류가 전달이 되면서 여기에서 전류의 변화값이 똑같이 여기도 변화값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그래서 패시브는 전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트랜스포머니까 이렇게 있고. 근데 액티브가 있어요. 액티브는 이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액티브라는 것은 능동소자라고, 뭔가 일을 자기가 해요. 패시브는 자기가 일을 안 해요. 그냥 전달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액티브로 해놓은 것은 간단히 그냥 우리 아까 그 평형 불평에서 본 것처럼 액티브 DI의 기본 원리는 이게 아니네. 기본 원리는, 자, 액티브 DI의 기본 원리는 입력을 받아서 입력 가운데 소스 한 개를 같은 크기의 역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 패시브에서는 그거를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는데, 액티브에서는 전자 회로를 사용해서 들어온 신호와 그 같은 신호를 역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3번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뭐 부품을 좋은 걸 쓰거나 뭐 어떤 걸 써서 이제 가격대가 되게 틀려요. 막 1000불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증폭 부분이 조금 더 있기도 하고, 엑스트라 게인이라고 나온 거 또 여러 가지 있어요. 팬텀 파워가 필요하고 액티브는. 그래서 안에 배터리를 넣는 방식도 있고, 저렴한 것들은,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것들은 다 팬텀 파워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단 그게 가장 큰 우리 DI 박스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평형에서 본 것처럼 그 유입되는 잡음들을 이제 평형이니까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기 보면 이제 뭐 멀티플 채널, 이제 이거는 그 2채널짜리, 뭐 4채널짜리, 6채널짜리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거고, 여기 이제 뚜루 바이패스라는 것은, 요게 이제 요 뚜루라는 게 뭐냐면은 요 입력이 딱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입력에 그냥 연결된 출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맨 처음에 그림을 보신 것처럼 입력에다가 기타 잭을 꽂고 얘를 기타 앰프에다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앰프에서 본인이 이제 톤을 잡거나 뭐 모니터를 하거나 그렇게 만들기 위한 거. 그 얘기가 이제 요거 트루 바이패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그라운드 리프트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요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패드라는 게 있어요. 패드라는 게 여기에도 여기 보면은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가 여긴 좀 뭐라고, 여긴 ATT 어테뉴에이터라고 써 있고,
0dB, 20dB, 40dB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0을 하거나 마이너스 40dB를 하거나, 그 얘기는 이제 뭐 임피던스 이야기를 하겠지만, 입력이 너무 클 경우에, 입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XLR로 해서 믹서에 꼽는데 그걸 마이크 입력에다 꼽는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 입력은 기준점이 마이크였잖아요. 마이크의 출력인데 얘는 이게 다른 기기의 출력이니까 이미 다른 기기의 프리앰프에서 키워져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마이크가 기준인 마이크 입력의 믹스에다가 레벨로 들어가니까 너무 클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걸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dB를 줄여주거나 마이너스 40dB를 줄여주거나. 이거는 이제 DI 박스마다 다르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게 있고, 어떤 기기들은 이제 특히 이 위상 전환 기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폴라리티 리버스, 이거는 이제 약간은 좀 고가의 기기, 뭐 그런 거,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코일이니까 트랜스포머에서 독립을 하게끔, 그러니까 서로 이쪽에서의 그라운드의 쉴드의 문제점을 이쪽으로 그라운드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호만 전달되기 위한 것.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제 요 그라운드 리프트라는 이야기로 이제 가봅시다. 그라운드 리프트는 여기 이제 DI 박스에 요 스위치가 하나 딱 있어요. 여기.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려면 여기에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를 끊어주고 연결하고 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영어로 나온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switchable ground lift. 그라운드 리프트가 스위치인데, 스위치 전환이 가능한데, 절환이 가능한데, 그 핀 1번 핀, XLR에 있는 1번 핀을 이제 얘가 스위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요 55쪽으로 꼽힌 입력과 XLR의 출력인데, 요 출력에서의 1번을 그라운드가 붙였다가 아니면 뗐다가, 붙이는 기능과 떼는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라운드를 통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기 플러그를 꼽았는데, 전기 플러그에도 핫 콜드가 있는데 여기에 그라운드 접지를 해놓은 것이 이 앞에 있는 기기와 뒤에 있는 기기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에서 나온 것과 이쪽에서 나온 전기를 통한 그라운드가 통하게끔, 이렇게.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데,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 불평형 연결과 DI 박스를 통해서 연결된 평형 연결에 기본 그라운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라운드 루프라는 거예요. 잠깐만. 자, 그라운드 루프.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확인해 보죠. 요 그림을. 이 그림을. 자, 요 A라는 기기와 B라는 기기, 여기 C1과 C2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기기의 기본적인 그라운드, 쉴드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케이스의 그라운드가 우리 이제 XLR 연결이거나 아니면 뭐 불평형이거나 해서 그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의 그라운드 포인트가, 그라운드 점이 같이 연결해서 전달이 되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전기에서의 기본 그라운드가, 접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요 접지가 루프가 되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루핑이. 그래서 여기에 그라운드에 의해서 이게 실은 그라운드라는 것이 땅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필요한 그 노이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기준점을 통해서 가장 0V 기준점으로 나가게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렇게. 왜냐면은 그 전위차니까, 전위차에 다른 데로 나가는 다른 데와의 전위차보다는 얘가 더 적으니까, 전위차가.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쭉 시그널 가운데 그 이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운드예요.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 루프 그 험이 있어요. 요거. 자, 제가 음악을 끄고 노이즈가 이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라운드 루프로 잡을 수 있는 험 노이즈. 그러니까 험이라는 거. 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것이 접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아까 보신 요 회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요 신호에 포함되니까 오디오 신호에 그래서 그걸 증폭해 버리니까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이나 어떤 그 뭐 연결해서 시스템을 가봤더니 이런 사운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보신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루프로 서로 연결된 접지를 끊어주면 돼요. 요거를. 그 끊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다 신호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안전 때문에. 전기에서의 그라운드를 끊는 것은 안 해야 원칙이에요. 전기에서 그라운드를 그냥 뭐 끊으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위험, 그라운드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사람 몸을 타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공연 중간에 잘못 만지면 막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접지 때문에. 그래서 전기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안전 때문에 이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전원에서 그라운드는 끊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그 어디서 끊냐면은 신호에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프로 그라운드 오디오 시그널로 넘어가는 거에 포함된 아까 그 험, 그 그라운드를 이제 여기에서 DI 박스에 있는 요 그라운드 루프라는 요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거나 끄거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믹서를 켰더니 그러면은 빨리 뛰어나간 다음에 DI 박스로 가서 얘를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해보면 노이즈가 증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그럼 그게 앞에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서 그라운드 노이즈가 나왔다면 신호에서 그라운드를 끄는 거고 전원이 연결 안 돼서 그라운드가 이제 A라는 거에 포함된 이 험이 B라는 기기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면은 이거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키거나 끄는 거. 그렇게 이제 해결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대략적으로 two point of socket. 그러니까 회로의 두 가지 포인트. 예. 이게 이제 그라운드 루프가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서 발생되는 잡음들이 이게 우리 신호 가운데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 같은 그런 허음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기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그라운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핀 1 프로블럼이라는 거. 1번 핀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1번 핀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라운드를 분명히 해 놔야지 돼요. 그거. 자, 전기나 전자 쪽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좀 부족하거나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요 DI 박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스윗워터 사이트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 Great Direct Box Comparison. 이게 비교니까 같은 오디오 샘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듣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괜찮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근데 제가 뭐 확인해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DI 박스를 사운드 퀄리티 때문에 뭐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여기 이제 베린저 DI 400P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게 요 아발론이라는 거, 요거를 한번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BAE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 루퍼트 니브의 요거를 이제 우리 하나 둘셋네 개를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자 우리 비싼 거부터 해봅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네이브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아발론이라는 거. 이 아발론이라는 게 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거랑 비교해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린저에서 나온 거. 어때요? 음질 차이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하나를 내가 꼭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역시 사운드 때문에 내가 네이브 거 이 DI 박스를 난 써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거. 또 1073 요 DMP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자, 우리 조금 전에 들어본 BAE 여기 거를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마이크 프리까지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프리까지 니브 1073을 복각을 해놓은 거. 그래서 가격이 세요. 1145불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DI만 생각해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제 마이크 프리가 니브 프리라는 아주 고가 3,4천불 되는 그것들을 이제 복각을 해놓은 거. 요즘에 다시 카피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프리 포함해서 구입하신다면 괜찮은데,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뭐 사운드 때문에 DI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문제로 해야 되겠다,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말리진 않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아발론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이 프리앰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715불. 아까 거보다는 뭐 싼데 300불 정도가, 400불 정도가 그래도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모양은 멋있죠. 폼 나고. 니브 거. 이건 그래도 저렴하긴 해요. 269불.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니브라는 분이 그 프로 오디오에서는 아주 엄청난 분이에요. 지금 연세가 지금 90대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우리가 니브 믹서라고 말하는 옛날, 그러니까 이제 큰 믹서, 그다음에 1073 뭐 아주, 그러니까 이 프로 오디오에서는 아주 그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69불. 근데 베린저 거는 20불이에요. 2만 원이에요. 요게 20불. 20달러. 사운드 비교해 볼게요. 한 번 더. 자, 아까 1100 몇십 불이었던 거.
자, 700 몇십 불. 자, 200 몇십 불. 그리고 20불짜리. 어떠세요? 물론 이제 기기라는 것이 그 안정성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DI박스는 공연장에서 막 이렇게 불리니까 뭐 어디 모니터 받침대로도 썼다가 뭐 어디다 놨다가,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런 거는 충분히 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그렇게는 못 굴릴 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녹음실에만 쓰겠지. 이거는 라이브 공연장엔 절대로 안 가져 나가는 기기, 가격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베이시스트들이나 기타리스트가, 특히 이제 베이시스트가 세션으로 녹음실 갈 때 이제 얘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꼽고 그냥 XLR로 아웃 이제 하게끔. 그러니까 뭐 굴리는 그런 용도는 아니죠. 요거나 이것도 뭐 가격대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뭐 안정성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20짜리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뭐 한 60불이나 70불이나 150불, 뭐 200불짜리 액티브 같은 것들, 컨트리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액티브, 이 패시브, 뭐 이 DI박스를 설명하는 거에 제가 예를 보여드린 거가, 그걸 뭐 음질 때문에 고집하지 말고 그냥 어떤 그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뭐 반드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경우, 녹음실이나 아니면 뭐 공연장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테크니컬 라이더가 왔는데 DI를 아발론으로 해달라, 그럼 이제 그걸로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제 녹음실에서 DI는 요거 써요. 요거 파일 오디오라고, 파일이라는 회사가 그 카오디오 만드는 회사예요. 카오디오가 원래 주종목인 회사. 그러니까 저렴한 카오디오. 그러니까 이 DI박스에 너무 이렇게 DI박스와 케이블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민감해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누누이 강의에서 말씀해 드린 것 같이 톤 쉐이핑이라는 게 일단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사운드건 간에 내가 그걸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고. 마음대로 막 거기서 컴프레스 게이트 쓰고 엔벨로프를 바꿔가고 뭐 EQ에서 만지니까, 그게 이 사실상 이런 기기들의 변화의 폭, 아까 우리가 비교해봤던 것처럼 그 네 가지 그 각각 DI박스에서 나왔던 사운드의 차이는, 그 정도는 우습게 우리가 톤 쉐이핑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이를 좀 키우면 되고, 아니면 뭐 로우를 좀 키우면 되고, 중음이 뭐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내리면 되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게 가장 엔지니어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이제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뭐 DI박스와 평형, 불평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잡음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그라운드 루프가 뭔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라운드 루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평형이 불평형보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예. 불평형으로 해도 그것이 쉴드와 그라운드를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되려 평형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마스터링 스튜디오들 가운데 이제 평형이 아닌 불평형을 고집하냐면은, 불평형으로 하는 회로가 그 입력되는 소리들이 출력되는 나가는 거, 우리가 만지는 기능 외에 기본적으로 기기가 그 소화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왜곡이 적어요. 왜곡률이라는 게. 액티브는 어쨌든 뭔가를 변형을 주니까 키우거나 막, 그래서 그 안에서 원래 소리가 바뀔 수 있다고, 그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녹음실들은 그라운드와 쉴드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냥 불평형으로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험 같은 노이즈는 하나도 안 나고, 그러니까 험은 뭐 불평형이라서 난다, 평형이라서 난다가 아닌 거고, 험은 이제 그라운드 노이즈와 그 쉴드니까. 모든 잡음은 그 쉴드에 일단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소스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평형이다, 평형이다 말하는 것은 소수의 연결 방법이니까 이게 불평형이나 평형이나 그라운드는 하나예요. 소스가 한 개냐 두 개냐지. 맞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구독하시고 널리 알리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누르고 그리고 댓글도 다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아직 공부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제가 뭐 이렇게 무슨 대본을 놓고 그걸 읽어가거나 암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들을 종합해서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니까 제가 착각을 하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부분이 그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정정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